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달TV의 유쾌한 작곡가 난달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 1탄으로 저번에 드론에 이어서 오늘 또 VR 관련으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이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VR이 모든 산업을 뒤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저자가 있어요. 그 미래는 온다라는 그 책을 쓴 저자, 피터 루빈이라는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젠 정말 시대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또 난달 가족분들이 또 아시고 뭔가 대비하시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에 또 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난달TV라고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원래는 그 작사 작곡가한테 제가 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기 PR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적으로는 하지만 다양한 문화 그리고 또 4차 산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이렇게 해서 유튜브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2달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저번에 드론 박람회에서 또 우리 또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VR 정보 좋은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온 김에 마이크 작품 김에 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앞에 휴대폰이 다 있으시죠? 그 유튜브 혹시 보시나요? 예, 제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를 성공하려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뻔뻔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 관련된 노래 음악이나 그리고 기술 전시회 관련 그리고 문화 관련 이런 데서 지금 컨텐츠 이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열심히 지금 활동적에서 많이 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기술 이전 설명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설명은 전자부품연구원 김창규 책임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상현실 익스트림 한 가지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부품연구원 VR AR 연구센터의 김창규 책임입니다. 오늘 발표할 익스트림 환타지 체험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술의 개념을 보면 익스트림 환타지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채공 체험, 지면 체험, 환경 접촉 체험 플랫폼을 개발해서 또 거기에다가 각 플랫폼마다 최적화된 스토리텔링 기반의 컨텐츠를 접목해서 체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360 VR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서 저희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360 VR e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이 뭔지 이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저희 실제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블로그에는 저희 기술 항목들을 자세하게 스펙과 특허라든지 인풋, 아웃풋 다 정리해서 요소별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필요하신 전체를 원하시면 전체를 하실 수 있고 파트별로 원하시면 파트별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드론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설명까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이 3대가 있고 HMD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충전기도 10대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건인데요. 지금
드론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지금 드론은 가상훈련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또 이 과제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 잠깐만요. 어떻게 얘기 안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드론 시뮬레이터가 상당히 발전되고 중요하다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꼭 2년 전입니다. 꼭 2년 전에 국토부에서 종합 발전 계획을 만들어요. 물론 드론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오래전 일이지만 실제로 산업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 5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발전 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 농업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시설 점검 이런 쪽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 발전 방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뭐 잘 아시겠지만 드론 협회라든지 드론 기관 관련된 기관이 수없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요 드론 관련 기관에 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사실 이 드론 협회에서 공로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많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죠. 뭐 낚시 대회도 하고 축구 대회도 하고 뭐 레이싱 대회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그 행사들을 하면서 드론이 국민에게 다가오는 이런 형태의 그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펼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드론 그것과 더불어서 드론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는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 모의 비행이 들어있어요. 시뮬레이터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모의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20시간을.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실비행 훈련을 하면 망가지고 뭐 인명피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교관들도 이 실비행만 하는 게 아니고 악천후라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러면 강당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그 어떤 밀폐된 장소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채우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자격증 취득하는 기관만 해도 뭐 되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드론의 사고를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2006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년, 최소한 3년 이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드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배터리 방전이라든지 모니터 앰프의 과열, 모터 앰프의 과열이라든지 GPS 센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거로 해서 사고, 기계적인 결함이죠. 이런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으나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 조종 사고가 일어났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은 처음에는 엔지니어링 그 파트부터 개선을 하려고 해요. 이제 여객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쪽을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휴먼 팩터를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는 비행기가 자동화됐기 때문에 자동화됨으로써 인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비상시가 되면은 오히려 이 숙련되지 않은 기술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동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인적 요인에 일어나는 사고의 80%가 자동화에 의한 사고고 인적 요인이 80%고 기계 요인이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드론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드론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16년 이후로 기계적인 사고는 결국은 6%랍니다. 6%. 그럼 94%는 무슨 사고냐면 인적 요인이에요. 조종 실수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가상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상훈련은 의미가 없어요. 게임이에요, 그냥. 가상훈련과 게임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체의 객체를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비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집 비행에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하고 다릅니다. 쇼하기 위해서 오륜기를 그리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임무를 주어지면 그 임무를 여러 드론이 동시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목적 달성을 하는 이런 드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드론 제어기 있어요. 드론이 한 10개 정도 되면은 10개를 한 사람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증강 기술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객체 인식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죠. 객체를 인식해야지만 이게 VIP인지 아니면 테러범인지를 얼마 전에 그 에콰도르인가 거기서 사고 났잖아요. 그것을 감지해서 미리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되고 VPS 아까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 그 말씀드렸는데 목표를 인식해야지 이거 피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제 기술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중앙관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실물 기반으로 가상훈련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도를 국토지리원이나 어디 V월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지도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풀이나 나무, 숲 이것을 그대로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묘사가 안 되고 가상의 어떤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그건 게임이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지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 드론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래서 안티 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격해오는 드론이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드론이 있어요. 그럼 공격해오는 드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얘는 일반 드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얘는 공격 드론이다.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공격 드론이요. 그럼 무력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사람이 했다. 그럼 분석하고 이거 판단하고 무력화를 뿅 쐈다. 그 사이에 이미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내가지고 무력화 쪽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구조도인데 이 구조도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bom력 통제 기능이라든지 훈련 체계의 무인기 그 임무 제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비행 계획은 웨이포인트라든지 VPS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GCS인데 GCS는 영상을 이제 찍어오면 그걸 갖다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동력학입니다. 동력학을 그대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동력학하고 가상의 드론하고 만약에 다르다, 그런 교육 훈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것도 게임이에요. 그래서 동력학을 그대로 가상의 드론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성들을 가상의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드론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3D 모델이니까 빌딩에 부딪혔다 그러면 얘는 깨져요. 빌딩도 깨지고, 유리창에 부딪혔다 그러면 얘도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는 이제 너무 상세한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리 정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의 진짜 지리 정보예요. 가상이 아니고. 이런 지리 정보를 가지고 벡터 처리를 하고, 벡터 처리를 한 걸 가지고 또 편집 기능을 일부 합니다. 편집 기능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다가 세운다든지 장애물을 세운다든지 정보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일부 그 고급스러운 그 저기는 아니지만은, 편집 도구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간단한 정도의 왜냐면 집을 새로 지으면은 집이 또 새로 거기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의 편집 정도는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손가락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손가락을 움직여가면서 그 기본적인 그 RC 제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 무인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충돌 회피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충돌 회피 기술. 그 다음에 동력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이것도 충돌 회피인데, 댐과 DSM 그 기술 고도와 또 어떤 장애물을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뛰어넘는다든지 옆으로 회피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 기술이 자율비행이나 경로비행 여기에 다 필요한 기술이 되겠죠. 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동 항로 설정 기능.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위해 임무 수행을 하려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이 지금까지의 학원에서 이제 그 가르치던 단순 조정술로만은 안 된다.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어서 향후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그 시뮬레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임무 계획이다. 근데 드론이 5대가 있어요. 5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거죠. 산악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데 A라는 거 B, C, D, E가 여기서 여기까지 경로 설정하고 음영지역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음영지역이 없게끔 전부 다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수립이라든지 임무 수행 계획 수립이라든지 웨이포인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없으면 단순 조정술만 가지고는 취미 활동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드론의 그 저기가 있어요. 드론의 증강현실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증강현실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의 면적은 얼마야? 그 마을의 특징은 뭐야? 이런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술은 뭐냐면,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음영 지역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 면적 가시권 분석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이게 재밌는 거는 드론을 가지고 예를 들어 HMD를 끼고 한다고 보세요. 가상현실 모델링하고 뭐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서 여기에서 그 AI 글래스를 쓰고 드론도 가짜예요. 드론도 진짜가 아니고 이제 영상 드론이에요. 영상으로 만든 가상 드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이런 연습을 하고 나중에 진짜 드론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증강현실 드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시화 부분인데 저희는 이거를 저기로 했습니다. 언리얼로 해가지고 품질은 유니티가 아니고 언리얼로 했기 때문에 품질은 다른 거에 비해서 DJI나 기타 플라이트 신인가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보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뮬레이터는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후면은 이게 개발이 완료가 돼요. 내년이나 후년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실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런 형태로 HMD를 끼고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그 GCS를 가지고 그 영화 세트장이나 이런 데 실제로 건물 그 도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영화 세트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웨이포인트라든지 또는 객체 인식 어떤 주인이다 이게 애견 드론이죠. 애견 드론 또는 가드 드론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드론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의 드론 교육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인류의 문명이 그렇듯이 신문물이 나오면 창과 방패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에서도 좋은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테러에 이용을 해요. 사우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 긍정적인 드론에 비해서 이 어딘가에 요게 하나가 이제 공격을 위한 테러 드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막는 입장에서는 저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러 드론인지 긍정적인 용도로 쓰는 건지 이걸 판별을 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바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DP2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드론은 그냥 와서 폭격을 해버리고 우리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과제에 참여 기업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제를 끝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끝내면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공모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실증한 기업에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예를 들면 기술 이전을 뭐 진짜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것은 기업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미래형 드론 시뮬레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뭐 하면은 향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